이혜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해서 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제화센터, 국제화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화교육센터가 이제 위탁 관리 과정에서 이제 민간 위탁금 공금 유용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본 의원은 이제 공금 유용에 대한 거는 이제 잘 됐다고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처리 과정이 좀 모범 사례로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지금 그때 17년도 정상검사, 18년도 상반기 운영실태 지도점검에서 세 차례에 걸친 공금 유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본사에 2천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을 본사에 입금했다가 다시 이제 가지고 오는 그런 유용이 있었는데 이제 2018년도 상반기 지도 점검을 하면서 우리 주무관이 발견을 하고 바로 2018년도 5월 달에 고발장을 고발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좀 이제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김태수 주무관님께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시시하고 수탁업자, 위탁업체를 이제 가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원칙대로 신속하게 처리를 잘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고발을 하고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죠? 지금 현재 부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지난번에 10월 31일 날 청문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11월 15일 날 부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을 위한 계약 심의회를 제목과에 지금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절차였고 이제 고발을 해서 센터장이 500만 원의 벌금으로 약식 기소가 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위탁 기간이 끝나는 시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계에서 청문을 해서 청문 결과는 제안을 하는 걸로 결과를 처리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을 때는 이제 청문을 실시한 것까지만 받았거든요. 청문회 요지는 이렇습니다. 예. 당사자 등은 불미스러운 이번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센터장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된 바 교육사업을 하는 당사를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며 대표이사로서도 반성하고 있고 관련 업무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며 고의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한 일이 아니며 이후에는 충실하게 운영토록 하겠다. 또 매년 초에 교육사업 위수탁 입찰 참가 공고가 많아 당사가 입찰을 참여할 수 없게 되면 40여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됨에 따라 당사의 사정을 깊이 헤아려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면하게 해 주시거나 감경 등을 검토하여 처분을 최소화해주는 이런 선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게 결과입니까?
아직 그 결과는 그 관련 부서에서는 그 행정처분 시 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분 시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16조의 규정 등 관련 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 때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좀 덮어주고 봐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더 큰 문제들을 쌓아가는 결과를 꼭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몇 년 전에 우리 위탁시설 횡령이 있었음에도 그런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이후에 행정 조치는 결과를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처리를 신속하게 잘 처리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제화교육센터는 지금 위탁 공고를 내고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 회의도 하고 그러셨죠? 예. 그 부분하고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9년 국제어교육센터 위탁 운영자 선정을 위해서 금년도 9월 2일 날 기본규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의회 동의안을 9월 14일 날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화교육센터 위탁 운영자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를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서 3개 업체가 지금 제안서를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탁 운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11월 중에 구성을 해서 국제화교육센터 운영위원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위탁업체를 결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전라북도 교육청의 국제화센터 현지 실사와 관련해서 전라북도 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중이네요, 그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국제화교육센터를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라고 의회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해서 그동안 모색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돼서 지금 또 2년은 이제까지 기존에 하던 대로 위탁 동의안을 제출한다라고 해서 이제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네. 최근에 도교육청에서 이제 나와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위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가능성이 어떤지. 현재로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강력하게 무상 임대를 해서 교육 전문 기관인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운영해 줄 것을 강력히 저희들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1월 14일 날 현장을 실사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결과는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일단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운영은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형식으로 뭐 기부 체납이나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예. 아마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기부 체납을 요구하고. 예, 무주군에서 기부 체납을 하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행정에서는 좀 미온적으로 있다가 위탁 공고까지 낸 상황에서 우리 무주군의 발전회에서 찾아가셔서
도교육감님을 만나고 연담을 해서 이제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아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행정에서는 그 작년도 10월 달 그리고 금년도 7월 달에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전라북도 교육청을 방문을 해서 이렇게 건의를 그 했습니다. 예. 공고에서 그때 건의를 했을 때는 안 되는 걸로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는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기꺼이 기부 체납을 해주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 검토를 한번 무주군에서는 해보겠다. 기부 체납을 결정을 아직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습니다. 기부 체납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아직 결정을 한 바 없고 또 의회의 협의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그럼 협의를 뭐 해보셨어요? 가능성 우리 군에서 그것은 아닌 물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 무상임대로 예 그렇습니다. 주고 예. 그 도교육청에서 운영을 좀 해달라 이런 식이면 예. 충분히 이제 그렇게 그러면 지금 위탁 공고를 해서 3개 업체가 들어온 업체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려서 예. 이해를 일단 구하고. 이해를 좀 구해서 예. 전라북도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이렇게 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를 일단은 구해 놨습니다. 그럼 일단은 좀 그 절차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그 교육청에서 답변이 오는 대로 의회도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민간 위탁 업무가 그 국제화센터 한 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화센터는 민간 위탁금을 연간 얼마를 지급하나요? 6억 5천만 원입니다. 6억 5천만 원. 네. 그런데 거기 협약서에 보면 그 이제 그 자체 수익 사업을 하잖아요. 그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 28%는 운영자 수입으로 잡고 72%는 군의 세입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돼 있는 항목 아시죠? 협약서.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초과 수익금은 뭘 의미를 하는 거고 이것은 그 어떤 뭐 퍼센트를 나누는 근거나 기준을 어디에서 출발을 하신 건지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그 총 수입은 그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연도에 그 연간 발생하는 그 수익금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수익금, 그 총수익금. 예. 정규 그 참갑이라든지 예. 그 민간 위탁금 예. 그리고 그 특별 프로그램 운영의 그 수익 사업을 합산해서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8%는 그쪽에서 운영자들이 가져가고 72%는 군의 세입으로 처리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퍼센티지를 나누는 근거는 뭐 특별히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 협약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건가요? 구체적으로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예. 아마 상호지간의 협의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본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우리 그 지금 무주군의 민간 위탁 사업들 좀 정비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뭐 사용료 이런 부분들을 수익 사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세입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에 의한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인사 관련해서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질의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에 인사에서 국장직을 신설을 했잖아요. 예. 국장직을 신설하고 한 달 정도 이제 그
업무를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국민들의 논란도 많고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진행을 하면서 인사 후에 이렇게 국장직 신설에 대해서 행정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다 장단점이 있을 텐데 어떤 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군수가 전체 부서를 총괄했던 것에 비해서 업무를 분담을 해서 국장이 총괄하게 되면서 그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성이 높아지고 각종 사업과 행사를 직접 챙길 수가 있게 되어 행정 수요에 따른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제 라인 증가로 업무 능률과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그 단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책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수 있고 집행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 제도를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단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장점에 대해서는 강화해서 제도를 발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장점을 얘기하셨는데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단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럼 총괄 부서라고 하면 그냥 기획실이 되는 거죠? 총괄 부서. 우주군의 총괄 부서, 총괄 그 부서가 이제까지 기획실이었는데 지금도 기획실인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네. 나중에 부서에서 그 보류됐던 질의들을 어디에다가 총괄 질의를 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획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실이 예. 총괄 부서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국장직 신설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 직렬별로 좀 어떤 부족했던 부분, 그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지적하겠습니다. 지적직에 대한 그 인원 보충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그 지적직은 금년도에도 그 3사람을 채용을 요구를 했는데 2사람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적게 됐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충분히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2019년도 인력 계획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안 나왔나요? 예,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난해 2017년도에 정례회 때 우리 그 인력 기본 계획을 보고를 했거든요. 올해 정례회 때는 안 잡혀 있는데 계획이 없습니까? 2019년도 인력 그 계획에 대해서 정례회 때 보고를 했는데요. 네,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지적직이 지금 지적 그 업무가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작년에도 본의원이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서 그 3명을 추가를 했는데 또 그 기존에 있던 3명이 결혼이 생겼잖아요. 퇴직을 하시고 또 면으로 가시고 또 그 전출이 1명 있었고 3명이 충원이 되고 3명이 결혼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원위치가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아까 그 우리 증인께서는 2명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3명이 충원이 됐는데 2018년도에 결혼이 3명이 생겨서 원위치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죠? 예. 네.
이렇게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숫자나 이런 부분들을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 재조사 사업이 전체 사업이 41,765필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1,634필지 3.9%밖에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은 주민들의 이제 소유권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국비 100%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을 2019년도에 계획에 포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어떤 지자체에 봤을 때 무주가 제일 지금 인력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이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 지적직 충원 몇 명으로 그러면은 계획하실 겁니까? 지금 그 추진단이 필요한 인원이 시설 주사 1명, 네. 시설 주사부 1명, 시설 서기 1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단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인력을 확보해서 충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적 재조사 사업에 우리 정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100% 사업을 좀 이렇게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을 계획하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이 지금 총 40명이거든요. 총 40명의 사회복지직 사무관은 1명입니다. 다른 직렬을 비교를 하면 농업직 공무원이 29명인데 사무관이 5명, 시설직 공무원이 48명인데 사무관이 3명으로 지금 우리 조직에 기형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직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회복지 업무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 공무원 충원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증가를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직은 또 한정이 되어 있고 네. 또 그래서 승진이 적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사회복지직 사무관 승진은 없었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어느 직렬이든 하위 직급의 적기 승진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상대적인 어떤 그런 소외감이나 사기가 떨어진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정원 관리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승진이 적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의 직급을 이제 직급 자리를 보면 사회복지직은 승진될 수 있는 자리를 매우 제한적으로 본청 1자리, 읍면 2개 이렇게 3자리밖에 없어요. 농업사무관은 본청 5개, 읍면 5개, 10개 자리로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시설사무관은 본청 사업소 6개, 읍면 3개, 9개 부서로 갈 수가 있어요. 9개 자리로. 근데 사회복지직은 갈 수 있는 직이 본청하고 읍면 2군데, 3개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다양한 부서로 갈 수 있도록 먼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형평성에 맞게. 예, 추후에
그 직렬 조정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이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상위 직급에서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하위 직급에서도 승진의 기회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복지직의 이런 그 9급, 8급, 7급 다 이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네. 검토를 적극적으로 다른 한번 직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적정하게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 인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임기제 공무원 그 채용을 연초에 하셨잖아요. 행정사무감사 4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무주군의 임기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35명입니다. 예, 35명인데 그 임기제 공무원의 그 애로사항이 우리 정인께서는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정인께서는 뭐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그 2년, 3년, 최장 5년이 지나면 다시 신규로서 이렇게 채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연속성이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고용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그 보건의료원에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12일 동안의 공백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그 임기제 그 만료와 동시에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부서의 그 채용 요구가 또 지연이 됐었고 또 공교롭게도 설 연휴로 인해서 그 공고 기간이 또 부득이하게 이렇게 연장이 돼야 되는 이런 사안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채용 공고를 채용 준비를 미리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인사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 부서에서 채용 요구가 지연이 됐다 이런 거는 좀 그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러 사항에 대해서 그 면밀하게 검토를 좀 했어야 되는데 검토 부족으로 그 공백이 발생이 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근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공백이 생기면 어떤 그 불이익이 있어요. 퇴직 수당이 1년 차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알고 계십니까?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발생을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말을 못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임기제 공무원의 문제점인 거죠. 그죠? 그 5년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채용한다라는 채용이 될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고 또 행정에서는 5년마다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형식적인 또 채용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 채용 공고를 보면 외부 사람들도 또 응시를 하잖아요. 근데 외부 사람들은 응시를 해도 또 안 돼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채용이 돼요. 그럼 이건 들러리 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결과를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5년마다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뭐 특별한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은 그 제일 큰 문제가 고용에 대한 불안,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은 사회적 가치가 고용 안정이잖아요. 일자리. 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예, 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기제 공무원은 그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19년도 인력 계획이 아직 정확하게 수립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좀 준비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교육발전 장학재단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우리 장학금 규정에 보면 명문대 장학생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본교 이렇게 하나, 둘, 셋, 5군데가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한참 우리가 한참 이제 장학재단을 할 때 이런 명문대라는 어떤 개념들이 사회적으로 있었는데 지금도 이러한 명문대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스카이대, 명문대 이런 것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진행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장학금의 방향 전환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문대라는 게 전공에 따라서 명문대가 다를 수도 있고 지금 또 입학 전형이 다 수시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장학금 규정도 좀 변화를 시대적 사회적 가치에 맞춰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지금 계속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히려 이런 명문대 장학금보다 고향 지킴이 장학금, 무주를 지키고 사는 그 아이들에 대한 장학금, 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바깥으로 도시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명문대를 간 학생들은 사실 무주로 잘 돌아올 확률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문대 장학금 관계는 내년도 이사회 때 안건으로 네네네. 정식 안건으로 그걸 좀- 선정을 해서 네, 개선 방안을 좀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졸업하고 아이들의 진로 부분을 자료를 뽑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상당수도 또 취업도 하고 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취업하는 아이들도 나름대로 진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네. 그리고 도시로 나가고 싶으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적인 상황으로 무주에 있어야 되는 상황. 이런 아이들한테 또 새로운 장학금을 발굴해서 좀 이렇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군에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통 초, 중, 고 네. 학생들한테 이제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고장에서 네.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면 한 학기에 100만 원씩, 그래서 1년에 200만 원씩 이렇게 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연구 또 중에 있습니다. 반값 장학금 뭐 그런 거 저번에 논의하다가 지금 100만 원으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나신 거예요? 아직 결정된 반값 등록금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결정된 것은 없고요. 네. 아마 좀 이전에 천사장학금 쪽인가 일부 이야기가 됐던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그거하고는 별개로 새롭게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예. 고민을 하셔야 되지만 네. 어쨌든 명문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좀 지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학을 가는 아이들 중심이 아니라 취업을 하는 아이들도 좀 우리가 보살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뭐 아니면 사회 적응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 쪽으로 조금 방향을 전환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 지금 용역 결과 보고를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했잖아요. 네. 평생학습 그 용역은 그냥 우리가 무주군의 평생학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그 평생학습 도시 선정을 위해서 우리가 그 공모에 참여를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5천만 원) 용역이네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평생학습 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은 여기를 파악을 하기를 평생학습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공모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고창에서도 내년에 5월달에 공모에 응할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지역이 같이 될 수도 있지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난번 용역 결과 보고 때 이제 용역 팀들한테 좀 이렇게 어필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렇게 현황 파악 정도로만 그 강부 공무원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공모 관계없이 그냥 그 상태에서 그 용역이 결과만 받고 끝나도 되는 겁니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을 해서 아마 그 용역 결과물이 이렇게 나올 걸로 이렇게 생각이. 나중에 평생학습 도시를 선정을 받는다라는 거는 평생학습 도시라는 걸 떠나서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이죠. 근데 그게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거라고 그런 거는 할 필요 없다는 식의 그 발언이 있었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정인께서는 그때 용역 결과 보고 참석 안 하셨나요? 있었습니다. 계셨죠. 그런 발언 나온 거 아시잖아요.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이렇게 해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그런 발언이 나왔었잖아요. 용역 결과 보고에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용역팀들한테 이 용역팀들이 그 공모에 응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책임을 해제시켜주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 어제 공모 전제로 한 용역이죠. 아니면 우리가 실태 파악을 위한 용역인가요? 꼭 어느 단편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 사업계획에 그때 업무보고 때도 공모를 전제로 한 용역이라고 하셨어요. 1차 중간보고 때도 그랬고. 근데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좀 업무 연찬이나 파악이 덜 된 어떤 그런 발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용역팀들이 그럼 여기 무주구는 굳이 공모에 응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평생 교육사를 어제 그래서 선발을 했고 또 담당 용역을 맡은 그 교수로부터 충분히 그 평생학습 도시로 가는데
충분히 도움을 주겠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거 이제 용역을 했을 때 그렇게 이제 그걸 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공모를 응할 때는 또다시 용역을 해야 돼요. 이 용역을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평생학습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그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5가지 이상은 또 해당이 돼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 관계도 예. 그 7가지 중에 한 가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무주군 그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교육을 통해서 가장 먼저 그 진단해야 할 것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 체제의 그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그 교육 사업, 평생 교육 사업들을 이제 총괄 기능을 가지고 컨트롤도 하고 또 강사풀도 만들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평생학습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평생학습에 관한 그 컨트롤 타워, 즉 평생교육팀, 그리고 이게 전문가 없이 각 실과소 그리고 읍면에서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평생교육을 실시하다가 보니까 프로그램의 그 중복이라든지 프로그램의 편중 현상, 강사 수급 문제 등이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합발전 교육을 통해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 무주군 평생학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출된 단기, 중기, 이 장기 추진 과제 중에 각 그 단계별 그 우선순위를 별도로 선정하고 또 예산, 비예산 사업을 통해서 추진 가능한 사업 과제부터 단계별로 이게 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네. 혹시 그분들이 용역팀들이 그 평생학습 그 공모에 까지 좀 같이 협조를 해줄 수 있도록 그런 그 어떤 협조 체계를 그 용역 결과서만 받고 끝내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이어서 가게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그 용역을 맡은 분들께서도 평생학습 도시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원봉사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그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까? 예,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럼 자원봉사 업무는 어떤 팀에서 그 업무를 진행하시나요? 대외협력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제가 그 직원 그 앱이나 이런 데 찾아봐도 어떤 팀에서 하는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대외협력팀에서 하시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 그 무주군의 자치법규에 보면 자원봉사 그 활성화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시행 규칙이 아직 사회복지과 여성팀에 남아 있거든요. 여성복지팀에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로 좀 업무를 가져가시고 조례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예. 이 부분이 계속 지금 업무는 이관됐는데 이 조례는 지금 사회복지과에 남아 있고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예. 부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업무를 이렇게 좀 그 상의를 드릴 일이 있는데 좀 혼선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례 부분도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자원봉사 업무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면서 이게 처음이신가요? 그러면 자원봉사 네, 그렇습니다. 업무가 네, 그래서 좀 처음입니다. 그 자치행정과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을 업무가 이관됐으니까 좀 그 더 주력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는 지역이 건강한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를 그 하시는 분들이 시간 관리를 잘 해서 나중에 이분들이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랬을 때 또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을 좀 우리 군에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